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채널 스탁동입니다. 자, 약속대로 라지캡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다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알트코인 중에 레이어 1, 레이어 2가 정말 높은 도미넌스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23에서 25%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뭐 레이어 2가 성장을 많이 한다면 조금 비중이 조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메인넷이 더 커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D앱들이 더 커질 테니까 요것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렇게 10개입니다. 이 10개 중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50%의 시가총액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그 채굴 코인을 올렸잖아요. 앱에다가 이런 글래스도 솔라나 기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태계는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택스인데, 스택스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나카모토 릴리지가 4월 중순에 있고 그 전후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택스가 잘 안 빠져요. 옛날보다 안 빠지고 약간 강성 홀더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톤인데 텔레그램 코인이죠. 이 텔레그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텔레그램의 가치가 한 50조는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펀드로부터 3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제안을 받았지만 IPO를 한다는 건 뭐냐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안에 톤코인도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우리가 나코인을 채굴을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톤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세이인데요. 세이는 그레이스케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레이스케일이 다이나믹 펀드를 발표했죠. GDIF라고 하는데 이것의 영향력을 받아서 피델리티도 이더리움 ETF 신청에 스테이킹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자율을 제가 계산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자율이 낮은 게 있습니다. 오스모시스, 앱토스, 세이 이런 친구들은 평균의 이자보다 낮은데 그런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성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이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도 진짜 많아요.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뭔가 있다. 사실 세이야밖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같은 맥락으로 앱토스가 있습니다. 앱토스도 이자율이 낮죠. 한 7%니까. 그런데 최근에 밈코인들이 정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앱토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덱스 코인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밈코인이 정말 실망스럽다. 밈코인만 사람들이 사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가져야 크립토 컨트가 커지잖아요. 암호화폐가 커지잖아요. 크립토 컨트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일단 가질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밈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2021년에 엑시도 있었어요. 엑시가 뭐 특별하게 게임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채굴 코인이라서 그래서 급등을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당연히 밈보다 다른 성장성 높은 덱이 더 커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팬텀인데요. 팬텀은 신세틱스라고 해서 얘는 이제 합성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이 합성 자산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현물이 없지만 현물처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비트코인 롱 ETF 이런 게 합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커브도 이런 것을 냈잖아요. 이 합성 자산이라는 거는 나중에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버블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디파이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RWA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도가 정말 강하거든요. RWA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아발란체의 이런 행보, 게임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 있고요. GDC에 참석도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다음은 니어인데요. 니어 같은 경우에는 CEO가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AI 논문의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CEO가 어떤 능력을 특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하입이 들어올 수 있고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니어콘에서도 뎁들이 그 상위 리스트를 보면은 그 리스트에는 AI로 구현할 수 있는 뎁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는 AI 쪽으로 특화된 메인넷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이나믹 펀드에도 니어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니어의 가격이 많이 출렁이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SDK라고 해서 SDK가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개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키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셀레스티아도 많이 떴고 DYM도 새로 신규 상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고, 사실은 다이나믹 펀드에도 오스모시스랑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스모시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덱스인데 이게 사용하기는 어려운데 꽤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나믹 펀드에서 얘를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기관이 투자하는 것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인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기관이 투자를 했는데 알라메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가 생각보다 투자를 잘해요. 그들이 투자한 코인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는 미나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위가 TVL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VL을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봐요. 그러니까 USDT를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이 코인의 생태계가 커지면 가격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코인을 스테이킹 많이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트는 디파이 라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